자주도화 장비, 경장갑차 등 차세대 제품군 선배. 향후 국산화 추진, 방산 부문 매우 발전하고 있다. 현대로템 064350은 14일 자주도화 장비와 경장갑차 등 방산 제품을 국산화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13에서 14일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방산 부문 차세대 제품군 모형을 선보였다. 국방과학연구소, 아주대학교가 함께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40여 개 방산기관과 업체가 참가했다. 자주도화 장비는 전차, 장갑차 등 기동부대가 작전 중단 없이 곧바로 하천을 건널 수 있게 하는 차량이다. 우리 군에는 현재 운용 중인 자주도화 장비가 없다. 현대로템은 글로벌 방산업체인 영국 BAE 시스템스의 미국 법인과 터키 FNSS가 함께 만든 자주도화 장비 AAAB를 개량하고 국산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AAB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와 지형 환경이 국내와 유사한 터키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어서 우리 군에 최적화됐다고 현대로템은 설명했다.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자주도화 장비는 바퀴가 달린 8X8 차륜형으로 펑크가 나도 주행 가능한 런플랫 타이어와 지형에 따라 바퀴 공기압을 자동 조절하는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 운용 지형에 따른 맞춤형 차량 높이 조절 장치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다. 현대로템은 경장갑차도 해외 기술 국산화를 통해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시한 경장갑차는 공중 수송이 가능하며 신속한 기동 능력을 갖췄다. 무한궤도로 움직이며 기관총, 포탑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차륜형 제휘 소형 차량은 현재 양산 중인 차륜형 장갑차의 계열형 차량으로 네트워크 기반 전투제휘 체계 운용 능력을 갖춘 이동식 전투제휘 차량이다. 2016년 현대로템이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으며 내년에 완료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선두 방산 기업으로서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 해병대 전역자들의 자긍심이 타군에 비해 강한 이유. 가끔 우리나라에 왜 해병대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병대가 필요한 이유는 지형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이고 길게 뻗은 반도이기 때문에 유사시 인천 상륙작전 같은 상륙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상륙작전에 특화된 해병대 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해병대는 타군에 비해 인원은 적지만 적은 만큼 오히려 더욱 강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발군의 전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전쟁과 월남전 파병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병대 전역자들은 타군에 비해 유난히 자긍심이 강합니다. 일단 해병대는 치열한 경쟁을 거친 소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병대를 소수정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병대 부대에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난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병대는
군복무 대상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서류 전형, 체력 검정, 면접 전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병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자랑합니다. 해병대의 한기수의 수는 평균 400명 정도로 타군 내 훈련소 1기 인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만큼 각 개인에게 집중된 훈련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군인으로서의 역량도 타군 내에 비해 현저히 높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런 훈련은 바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진정한 해병이 탄생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가입소 기간 한 주를 포함해 총 7주로 타군 내 훈련소보다 1에서 2주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가입소 기간에는 잠을 적게 재우고 몸을 피곤하게 하는 방법으로 견디지 못한 훈련병을 귀가시키는 등 가입소 기간부터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체력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도 막상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강도 높은 훈련은 버텨내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내용부터 좀 특별한데 해병대 임무 특성상 타군과 다른 IBS를 통한 상륙훈련과 전투 수영 훈련을 받게 됩니다. 특히 IBS는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함안 이동의 수단으로 해병대가 보유 운영하고 있는 KA-AV와 함께 즉각 사용 가능한 실존 전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병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와 친해져야 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전투 수영 훈련도 필수입니다. 모든 해병은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배출됩니다. 마지막에는 교육훈련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극기조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극기주는 말 그대로 한 주 동안 모든 걸 극게 하는 기간으로 병사들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몇 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밥도 제한 배식으로 줄어들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극기조 훈련의 마지막 천자봉 행군까지 무사히 마쳐야만 비로소 해병대 상징인 빨간 명찰을 달게 됩니다. 물론 빨간 명찰을 달았다고 군 생활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해병대는 군기가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내무 생활이 힘듭니다. 해병은 엄연히 기수문화입니다. 다른 부대도 그렇겠지만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해병대는 다른 부대에 비해 기수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고 선후, 인간의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곳에 없던 자 알지 못하리, 그곳에 있던 자 잊지 못하리. 안타까운 점은 해병대는 규모가 작은 만큼 보급도 제일 열악하고 시설도 여러가지 면에서 열악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타군에 비해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다보면 자신들끼리 똘똘 뭉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마다 쉽게 볼 수 있는 해병대 전우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병대라는 유난히 힘든 군생활을 보낸 선배 해병과 이를 후에 경험한 후배 해병들 사이의 유대감은 매우 깊습니다. 현재 해병들은 지금도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와 북한군이 육안으로 보이는 한강하류의 김포반도를 지키고 있으며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임무를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3. 경남 항공우주산업 메카 조성 밑그림 나왔다. 경남을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조성하는 밑그림이 나왔다. 경남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항공정보통신기술 융합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천성봉 도산업혁신국장을 비롯해 산업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테크노파크 등 항공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항공 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대 전략과 18개 중점 과제가 제시됐다.